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과거 강금원 회장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있을 당시 월급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 불법 등 드루킹 관련 수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죠. 송인배 비서관 건은 완전히 특검법을 벗어나는 겁니다. 불법 댓글 조작을 수사해 그 진상을 발표낸다. 이게 특검의 진짜 목적이라면 범행 현장이자 해당 범행을 방조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 그 의구심 관련해 네이버를 진작 수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빙성이 떨어지는 드루킹 주장만을 근거로 어떻게든 김 지사를 유죄로 만들려 하고 청와대 인사를 특검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사에 현 정부의 타격을 주려는 목적, 그 목적에 부합되는 수사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특검하란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드루킹 특검이 이제 논란에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송인배 비서관을 불러서 드루킹 관련 묻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 당연한 것인데 특검법이 정한 대상이 아닌 자연인일 때 월급 받았는데 그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게 불법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아닌 거란 말이죠. 네,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검 내에서도 고민이 깊다라고 하던데요. 법조인이 그걸 모를 수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그 송인배 비서관이 들어갔을 때 그걸 집중적으로 물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목적이 너무 자명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특검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법조인이에요. 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 하면 별건이다라는 얘기를 안 할 리가 없는데,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 불법 정치자금 수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연장해달라. 왜냐면 처음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딱 좋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특검 대상이 아니니까 거부하겠죠? 그럼 보수 매체나 종편들이 대통령이 청와대 측근의 불법을 감추려고 연장을 거부했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이제 특검 다 끝났는데 이걸 새로 법이 정한 범위 바깥에 수사를 지금 하겠다고 든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드루킹이 강금호 회장한테 댓글을 도와달라고 골프장에 돈을 냈다. 뭐 이런 게 있던가요? 그런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연관성 자체가 말도 되지도 않고요.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네. 강금호 회장이 사망한 이유기도 하고요. 네. 예. 이게 이 댓글 조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월급 수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거죠. 예. 진짜 이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 협상을 가졌다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복수의 외교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휴일이에요. 예, 네. 광복절인데요. 예, 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길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올 때 보니까. 그래서 좀 놀랐는데 뉴스가 어제 오늘 갑자기 비핵화 북한이 해야 하는 비핵화 미국이 해줘야 하는 종전 혹은 평화선언 평화협정 관련해서 진척이 있다는 네. 뉴스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속도를 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ICBM 해체와 국외 반출, 폐기 핵무기 리스트 제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말씀처럼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 선언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남북 고위 관계자가 만났는데 하긴 한다고 하는 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한다는 날짜가 안 나왔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다라고들 많이 분석들을 했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네, 그랬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북한은 확실하지 않은 거는 주민들한테 안 알리거든요. 싱가포르 회담도 안 알리고 있다가 막판에 알린 건데 이렇게 미리 알린 건 하긴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북한이 상황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면 이거 안 알렸겠죠. 예, 그래서 하긴 하는 건데 그러면 남은 거는 결국은 저건 것 같아요. 폼페이오 방북을 하고 폼페이오 방북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을 걸 지난번에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으니까. 근데 심지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샀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가긴 간다고 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되도록일 수 없는 어떤 타격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여론전에서. 네, 정책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뭘 하면 미국은 뭘 하겠다. 뭐 미국이 뭘 할 테니 북한이 뭘 해달라 이런 걸 들고 가겠죠. 근데 이제 이 목록을 서로 작성하고 있을 텐데 목록이 언제 완성될지 모르니까 그 폼페이오 방북 일정이 잡혀야 나머지 남북 일정이 잡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빨리 이 목록을 완성하고 빨리 가면 저는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 뭐 9월 중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네, 그렇죠. 그런 전망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17일 정도에 남북이 다시 실무회담을 갖고 평양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북미 협상의 진척에 따라서 이것들이 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미국은 이렇게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면 미국은 그 일관되게 북한을 몰아붙여서 그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몰아붙였다는 이미지 장사만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해서 협상이 깨진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도 결과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거든요. 북한도 결과가 필요하지만 북한도 지금 미국과 이런저런 진행 중이고 북한 주민들한테 크게 광고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도 그러니까 평판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선거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것만은 이미지 장사만으로는 안 되니까 서로 성과를 내야 되는 국면에 와 있어요. 더군다나 싱가포르 회담까지 한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는 붙였는데 안 됐어. 이것만으로 면피가 안 되거든요. 서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막혀 있는 게 사자 종전 선언. 그리고 그러면 뭐 북한은 핵탄두를 ICBM을 몇 기를 해체할 거냐. 리스트를 아니면, 어디까지 제시할 거냐. 혹은 뭐 플루토늄이냐 이런 뭐 생산을 또 이제 중단하겠다. 그리고 신고하겠다. 사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뭐 조치가 서로 주고받는 거를 이야기 나누고 있겠죠. 이게 빨리 얘기가 되면 빨리 할 수도 있는. 예. 네, 그래서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미국이 남북 미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의 연내 채택 가능성도 열어놨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밑 협상이 잘 진행됐다라는 태도일 텐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도 영국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바쁘게 서로 우리 이거 할게, 니네 이거 해 서로 주고받고 있겠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하고 그리고 바로 종전선언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 정도 뭐 그런 분위기의 뉴스가 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신에서도 굉장히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남북이 늦어도 연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다음 달 18일 유엔 총회 개회일까지 종전선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미 모두 그렇게 노력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게 딱 맞아 떨어지냐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 때문에 그 3차 회담, 원래 한 달 전까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한 달이 뭡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예. 날짜만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실무적인 진행은 하겠죠, 뭐. 의전이라든가 경호라든가. 자, 어쨌든 북한이 주민들에게,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다고 알린 이상 한다 이거죠. 예,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2013년 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대법관인데요. 이 사람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늦추는 방안을 협의한 정황을요,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또 새로운 뉴스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법원이 상고법원을 원했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법원 중심의 뉴스들, 양승태 사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원하는 게 뭔지 듣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피해자 소송, 당연히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더 먼저 살펴야 당연하죠. 되는데 예. 이걸 이제 일본 눈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뉴스인데, 오늘의 뉴스의 관점은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그걸 원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 사법부가 거꾸로 김기춘 비서실장 말을 듣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전 이것도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뭐 상권 분립이니 사법부 독립이니 법관의 양심이니 이거 다 개나 줘라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사법부한테 이렇게 해줘 그랬더니 네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을 심지어 오라가라 하면서요. 네. 장관뿐만이 아니라요. 거기다가 김기춘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요.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3차 회동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지시관계에 않았는데. 대해서는 뭐 근데 이제 그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이렇게 불러서 조사를 10시간 이상 했다는 자체가 짐작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이 나왔고요. 또 그 문건을 작성했던 외교부 관계자가 관련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 진술이 나왔을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뉴스는 좀 각도가 다른 뉴스입니다. 청와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사법부에 그렇게 시켰다는 관점의 뉴스가 처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법조인이에요. 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 하면 별건이다라는 얘기를 안 할 리가 없는데,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 불법 정치자금 수사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연장해달라. 왜냐면 처음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딱 좋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특검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 특검 대상이 아니니까 거부하겠죠? 그럼 보수 매체나 종편들이 대통령이 청와대 측근의 불법을 감추려고 연장을 거부했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이제 특검 다 끝났는데 이걸 새로 법이 정한 범위 바깥에 수사를 지금 하겠다고 든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드루킹이 강금호 회장한테 댓글을 도와달라고 골프장에 돈을 냈다. 뭐 이런 게 있던가요? 그런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연관성 자체가 말도 네, 되지도 밝혀지지도 않고요. 않았고요. 네. 강금호 회장이 사망한 이유기도 하고요. 예. 예. 이게 이 댓글 조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월급 수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거죠. 예. 진짜 이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판문점에서 북미가 실무 협상을 가졌다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복수의 외교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휴일이에요. 예, 네. 광복절인데요. 예, 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길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올 때 보니까. 그래서 좀 놀랐는데 뉴스가 어제 오늘 갑자기 비핵화, 북한이 해야 하는 비핵화, 미국이 해줘야 하는 종계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하고 그리고 바로 종전선언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 정도, 뭐 그런 분위기의 뉴스가 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신에서도 굉장히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남북이 늦어도 연말,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다음 달 18일 유엔 총회 개회일까지 종전선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미 모두 그렇게 노력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게 딱 맞아 떨어지냐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 때문에 그 3차 회담, 원래 한 달 전까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한 달이 뭡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예. 날짜만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실무적인 진행은 하겠죠. 뭐, 의전이라든가 경호라든가. 자, 어쨌든 북한이 주민들에게,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다고 알린 이상 한다 이거죠. 예,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2013년 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 그러니까 대법관인데요. 이 사람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늦추는 방안을 협의한 정황을요, 검찰이 포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또 새로운 뉴스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법원이 상고법원을 원했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법원 중심의 뉴스들, 양승태 사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원하는 게 뭔지 듣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피해자 소송, 당연히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더 먼저 살펴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일본 눈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북미 협상의 진척에 따라서 이것들이 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의 미국은 이렇게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면 미국은 그 일관되게 북한을 몰아붙여서 그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몰아붙였다는 이미지 장사만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해서 협상이 깨진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미국도 결과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거든요. 북한도 결과가 필요하지만 북한도 지금 미국과 이런저런 진행 중이고 북한 주민들한테 크게 광고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도 그러니까 평판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선거가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것만은 이미지 장사만으로는 안 되니까 서로 성과를 내야 되는 국면에 와 있어요. 더군다나 싱가포르 회담까지 한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는 붙였는데 안 됐어. 이것만으로 면피가 안 되거든요. 서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막혀 있는 게 사자 종전 선언. 그리고 그러면 뭐 북한은 핵탄두를 ICBM을 몇 기를 해체할 거냐. 리스트를 어디까지 제시할 거냐. 혹은 플루토늄이냐 이런 생산을 또 이제 중단하겠다. 그리고 신고하겠다. 사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조치가 서로 주고받는 거를 이야기 나누고 있겠죠. 이게 빨리 얘기가 되면 빨리 할 수도 있는. 예. 네, 그래서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미국이 남북미 중 4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의 연내 채택 가능성도 열어놨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밑 협상이 잘 진행됐다라는 태도일 텐데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영국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바쁘게 서로 우리 이거 할게, 니네 이거 해 서로 주고받고 있겠죠.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과거 강금원 회장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있을 당시 월급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 불법 등 드루킹 관련 수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죠. 송인배 비서관 건은 완전히 특검법을 벗어나는 겁니다. 불법 댓글 조작을 수사해 그 진상을 발표낸다. 이게 특검의 진짜 목적이라면 범행 현장이자 해당 범행을 방조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 그 의구심 관련해 네이버를 진작 수사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빙성이 떨어지는 드루킹 주장만을 근거로 어떻게든 김 지사를 유죄로 만들려 하고 청와대 인사를 특검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사에 현 정부의
타격을 주려는 목적, 그 목적에 부합되는 수사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하란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드루킹 특검이 이제 논란에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송인배 비서관을 불러서 드루킹 관련 묻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 당연한 것인데 특검법이 정한 대상이 아닌 자연인일 때 월급 받았는데 그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게 불법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특검이 수사할 대상이 아닌 거란 말이죠. 네,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특검 내에서도 고민이 깊다라고 하던데요. 법조인이 그걸 모를 수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그 송인배 비서관이 들어갔을 때 그걸 집중적으로 물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목적이 너무 자명한 거 아니냐. 외전 혹은 평화선언, 평화협정 관련해서 진척이 있다는 네. 뉴스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속도를 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ICBM 해체와 국외 반출, 폐기 핵무기 리스트 제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말씀처럼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 선언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남북 고위 관계자가 만났는데 하긴 한다고 하는 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한다는 날짜가 안 나왔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다라고들 많이 분석들을 했는데 보니까 북한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어요. 네, 그랬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북한은 확실하지 않은 거는 주민들한테 안 알리거든요. 싱가포르 회담도 안 알리고 있다가 막판에 알린 건데 이렇게 미리 알린 건 하긴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북한이 상황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면 이거 안 알렸겠죠. 네, 그래서 하긴 하는 건데 그러면 남은 거는 결국은 저건 것 같아요. 폼페이오 방북을 하고 폼페이오 방북에서 이제 서로 주고받을 걸 지난번에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으니까. 근데 심지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샀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가긴 간다고 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되도록일 수 없는 어떤 타격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여론전에서. 네, 정책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뭘 하면 미국은 뭘 하겠다. 뭐 미국이 뭘 할 테니 북한이 뭘 해달라 이런 걸 들고 가겠죠. 근데 이제 이 목록을 서로 작성하고 있을 텐데 목록이 언제 완성될지 모르니까 그 폼페이오 방북 일정이 잡혀야 나머지 남북 일정이 잡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빨리 이 목록을 완성하고 빨리 가면 저는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 뭐 9월 중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네, 그렇죠. 그런 전망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17일 정도에 남북이 다시 실무회담을 갖고 평양